추운 겨울이 지나고 햇볕이 따뜻해지면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벚꽃입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봄맞이 나들이를 떠납니다. 벚꽃놀이가 본격적으로 전 국민의 축제가 된 것은 일제강점기 창경궁에서 밤 벚꽃놀이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한때 벚나무를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 베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벚꽃놀이는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자리 잡았고 매년 봄이 되면 벚꽃 명소들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실 벚꽃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의 국화, 일본의 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일본은 공식적인 나라꽃이 없고 벚꽃은 그저 일본 국민들이 좋아하는 꽃입니다. 벚꽃은 전 세계 북반구에 분포하고 있고 각지에 자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벚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밀타케 신부가 발견한 왕벚나무입니다. 1908년 에밀타케 신부는 한라산 해발 600m 지점에서 자생하는 왕벚나무를 처음 발견하고 독일 베르린 대학 퀘네 교수에게 표본을 보내면서 제주 왕벚나무가 학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파리 외방정교회 소속 에밀타케 신부는 1898년 조선으로 파견되어 1901년까지 경상남도 지역에서 사목활동을 하다가 1902년 4월 20일 서귀포 한온성당 3대 주임신부로 발령을 받아 제주도의 남쪽 지역을 맡으면서 제주교구의 초석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제주는 신축교환 이후 교우들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년간 흉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타케 신부는 어려운 처지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 활동 중인 포리 신부를 만나 식물 채집과 표본 제작 방법을 전수받게 되면서 제주 지역의 식물을 채집하여 표본을 팔아 선교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에밀타케 신부는 한국 식물 분류학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케 신부는 13년간 제주에 머물면서 7047점 이상의 식물을 채집하여 세계에 알렸고 특히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는 왕벚나무와 구상나무를 발견하여 학계에 알리는 등 제주도 근대 식물학 연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14그루의 온주밀감을 들여와 현재 제주 감귤 산업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는 당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제주도민에게는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에밀타케 신부와 감귤나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1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에는 약 200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주자생 왕벚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있고 몇몇 자생지는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라생태숲 건너편에 위치한 봉계동 왕벚나무 자생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재배종 벚나무와는 크기와 자태가 남다릅니다. 타케 신부가 발견한 왕벚나무의 위치는 한라산 북쪽 관음사 뒤쪽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설이지만 타케 신부의 사목활동지를 생각해보면 한라산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라는 설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실레리 왕벚나무 자생지는 가장 많은 왕벚나무가 크게 세 구역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주차가 힘들고 516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나무 가까이에 서보았습니다. 어떤 벚꽃 명소에서도 볼 수 없는 화려하고 웅장한 자태를 보여줍니다. 한때 한국과 일본 왕벚나무 원조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최근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두 종이 국내의 연구에서 서로 연관없는 별개의 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일본의 왕벚나무가 인위적인 교배로 이루어진 잡종인 것에 비해 우리의 제주 왕벚나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생종입니다. 제주 자생 왕벚나무는 원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명소의 벚꽃은 일본 왕벚나무인 소메이 요시노입니다. 그리고 벚꽃은 쉽게 다른 벚꽃과 교잡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소메이 요시노를 제주 왕벚나무 자생지 부근에 심는다면 쉽게 교잡해버리게 되면서 순수한 제주 왕벚나무는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타케 신부의 왕벚나무 자생지 보호와 보존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행히도 제주 자생 왕벚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난데아열대 산림연구소에서는 제주 왕벚나무 겨울 잎눈을 따내 조직 배양을 통해 후계목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라생태숲에서는 봉계동 왕벚나무의 후계림을 조성하고 있고 동시에 조직 배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왕벚나무 묘목을 서울식물원에 기증하였고 200주의 왕벚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밀타케 신부가 설립했던 홍로 본땅터에는 현재 몇영의 집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과 서귀포 성당에는 에밀타케 신부의 제주 왕벚나무의 후계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에밀타케 신부는 제주뿐만 아니라 목포 산정동 성당과 나주 계량성당에서도 사목활동을 하였고 1922년부터는 대구 성유스티노 신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사제 양성과 식물의 육종 계량 연구에 전념합니다. 이후 대구 성유스티노 신학교 3대 교감,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와 성형의 책임 신부로 활동했고 1952년 대구 신학교 침실에서 하느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에밀타케 신부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에는 제주 왕벚나무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어쩌면 에밀타케 신부는 제주 자생 왕벚나무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작년부터 올봄까지 에밀타케 신부의 흔적을 찾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에밀타케 신부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노력이 몇 차례 진행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에밀타케 신부의 제주에서의 사목활동, 감귤보급, 식물학적인 연구 업적에 대한 재평가와
유적지 복원, 박물관 개관 등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과 가치의 전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와 우리 모두가 에밀타케 신부를 기억하고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에밀타케 신부 이야기 2편으로 왕벚나무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에밀타케 신부에 대한 마지막 편으로 구상나무 이야기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